한동훈 후보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인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요, 같은 날 개소식을 합니다. 저는 뭐 개소식이든 이럴 때 우리 대표님이 오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도 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공식적으로. 특히 이번 선거의 중대성을 생각하면은 우리 당원이라고 하면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구갑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지아 의원도 지도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가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같은 날 이 개소식을 엽니다. 그리고 장 대표가 여길 가요. 같은 북구갑 지역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같은 건물은 아니지만 네. 제가 조금 무리를 하자면 야, 혹시 오가다가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후보가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셋이 한 자리에 좀 이렇게 마주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후보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하정우 후보가 네. 처음 북구갑에 나타나서 구포시장을 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의도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마주쳤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카메라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온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온다. 근데 어허. 한동훈 전 대표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네. 당연히 그날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올 거고요. 그거를 한 화면에 담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기회를 한동훈 대표의 촉이 이걸 그만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립적 구도가 형성이 또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한동훈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이 홍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환호하는 지도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안 되게 만들 그런 목적을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로 그날의 어떤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응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 나온 김에 요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보다 한동훈 후보를 더 견제하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는 땡큐인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권에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 파이팅입니다.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잘 버텨주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 한동훈 후보가 선거사무소 위치는 다르겠지만 장 대표가 박민식 후보 사무실에 가면 의도적으로라도 거기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그래요? 안 합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부산을 좀 다녀왔는데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첩보 작전을 하기 전에는 네. 그 장동혁 대표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동선을 미리 짜야 알 수가 되고, 없나요? 동선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동선을 짜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지역 주민들 만나기에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하고 1시간가량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네. 중간중간에도 지역 주민 저기 걸어가면은 형 잠깐만 그다음 뛰어가서 인사를 하고 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정도의 이제 민심을 담아내고 민심에 접근하는 것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최고의 어떤 전략이고 네. 진심이지. 네. 뭐 그 와중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려고 일부러 동선을 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연히는 마주칠 수 있겠죠. 정말 가까워가지고. 네. 하지만 일부러 그런 동선을 짤 이유도 없고 짤 필요도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제 사법 내란,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공소 취소, 네. 특검법 발의하는 네네. 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어떤 그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만나는 게 뭐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지금 부산 북구 갑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겁고 관심 있는 지역으로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과연 이번 선거 결과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 이 셋 중에 그때 여기 1, 2위는 모를까? 여기서 3등 하면 정치적으로 위태롭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지금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도혁 대표의 치킨 게임이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3등하는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3등하면 장도혁 지도부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거고요. 네. 한동훈 후보가 3등을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당 대표와 전직 당 대표 이 두 사람이 선거 결과에 따라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보수 진영에서는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직 당 대표와 현직 당 대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치를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초래했습니까? 아까 말한 장도혁 대표가 초래한 겁니다. 장도혁 대표가 당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뭔가 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 내 그 뭔가 계파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당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쫓아내 버림으로써 뭔가 당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이런 치킨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누구 하나 이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자초한 거는 결국 장도혁 대표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북구 갑에서는 3등은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가능성 둘 다 살려면 2위, 3위가 살려면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살기 위해서는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 이 문제와 다른 당과의 연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일화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로 북구 갑에서 야권 후보의 단일화는 현실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또 누가 압니까? 선거는 정말 막판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집회에 참석했던 그 과거 행적들이 다시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에서는 박민식 후보의 과거 탄핵 반대 행보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거는 전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뭐 스스로들의 어떤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노선에 섰던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는 모양새를 가짐으로써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어느 쪽으로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분열적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어찌됐건 국회에 들어오면서 헌법에 다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행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 헌법에 대한 배신 이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심판을 다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하나의 무기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영상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지방 권력마저도 대통령과 결을 맞춰서 지역 발전을 좀 깨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간다면 유권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선택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실 네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